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이었죠. 네. 그 테슬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있었고 또 지난주 금통이 3년 금통위가 2개월 있었고, 만에 맞아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죠. 네. 네. 한은도 마침내 금리나 그 행진이 이제 동참했다는 것이고. 네. 근데 그 로보택시가 한번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큰 행사였잖아요. 행사였죠. 거기다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로스앤젤레스 그 워너브러스 세트장에서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분할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모델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네. 사이버캡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 프로토타입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는 순간 프리장에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한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실망했던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재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옵티머스 때문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옵티머스를 공개하고 시장에서 일부 의혹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원인들이 뭐였냐면 옵티머스가 AI를 탑재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격으로 조종을 한다라는 것에서 좀 발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 옵티머스가 메인이 아니고 사이버캡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그 지금 $200 이제 217달러에 좀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0 초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좀 일차적인 매수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주가는 이제 쌀 때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CG를 좀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핸들도 없었고요, 네. 페달도 없었고요,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제 2인승이고. 뒤쪽 트렁크를 보면은 이제 넓은 화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짐이 많거나 할 때는 화물 공간에 좀 실어서 캐리어를 실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량 가격은 이제 3만 불 이하로 좀 책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이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 이제 모델 3랑 모델 Y를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사이버캡 같은 경우 2026년에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뭐였냐면 무선 충전 관련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2023년에 그 당시에 이제 무선 충전 업체 와이페리온을 테슬라가 인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거를 그 선을 꼽는 게 아니고 무선 충전을 기반으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뭘 하냐?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기계가 차량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밴까지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좀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로보밴은 마일당 이제 14에서 15센트 더 저렴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때 10월 10일 행사 11월 11일로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테슬라 타임 내지는 머스크 타임으로 했더니만 보니까 1시간 늦춰졌더만요. 예. 다음번 출연하실 때 제가 커피 사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방금 저 로보밴은 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 과속 방지턱 넘을 수 있을라나? 자, 어쨌거나 우리 네. 퇴잘할 우리 한용희 수석께 그러면 그 다음 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이버캡 공개 행사인데 좀 주객전도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옵티머스 군단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한 네. 10개 내외 옵티머스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옵티머스 행사도 아니고 이게 사이버캡 행사인데 옵티머스가 주가 됐다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하락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8.78%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뭐 손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200 초반이 된다. 완전히 $200 극초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한 그 FSD를 따라올 수 있는 경쟁자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상용화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좀 라이다를 쓰지 않고 비전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다를 탑재하지 않고 비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양산에 대한 한 대당 그 가격을 완전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캡 디자인이 좀 멋지긴 하더라고요. 열릴 때 그 버터플라이 도어도 그렇고, 근데 깜빡이가 약간 아래에 있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건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을 연상케 하는 좀 후방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멋졌습니다. 네. 자, 이제 어닝 시즌 뭐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도 곧 3분기 실적 발표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내일 모레죠. 이제 16일 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0월 16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은 중립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좋은 쪽에서는 9월 달 중국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에 총 18만 1,900대를 판매를 했고요. 이게 분기단 성장률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는 이제 24%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3분기 글로벌적으로 46만 2천 대를 인도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국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모델 Y 판매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익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전히 좀 사이버 트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델 X랑 모델 S 이제 1억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감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상쇄를 했을지는 일단은 어닝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아직까지 이제 3분기에는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3분기 말로 가고 4분기로 가면서 어느 정도 사이버 트럭이 이제 4680 배터리도 1억 대를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면에서는 조금 적자의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송재경 대표님 계시니까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말 우리 정민 앵커 말씀하신 듯이 체크할 게 많았던 네. 한번 좀 송 대표님이 한번 복귀를 한번 해주시죠. 지난주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기다리던 예. 한국은행의 금리 금리 인하가 인하 있었고. 예, 뭐 어제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칭찬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예,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제 인하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진짜로 그 축하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 이슈, 뭐 이것도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하고도 이제 연결 이따가 뭐 네, 체크를 그렇죠. 보겠지만 이 연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실 지난주에 마지막에는 금융주가 미국의 금융주들이 반등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치에 키웠고. 끌어올리는, 거기에도 또 제이비 다이먼은 또 거기다 찬물 한번 빡 낀져주고 어쨌든 다양한 일이 상당히 좀 많이 또 벌어졌다. 물가지표도 2개 다 나왔죠. 그렇죠. 이제 CPI, PPI 뭐 이따가 네. 한번 보시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믹스된 네. 상황이 좀 벌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난주에 한 주는 또 그 전주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딱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좋았던 국가로 따지면 대만과 일본이었다. 하하. 예,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 예. 사실 지난 한 주에 가장 좋았던 업종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워낙 또 아쉽네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또 삼성전자인데 엔비디아하고는 안 친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가권 지수가 제일 좋은 상황. 그다음에 그 이시다 시게루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네. 도움을 주면서 니케이가 이제 그다음에 2등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되고 사실은 홍콩 항생 지수는 기대했던 부양책 금요일까지 이제 그 토요일 날 발표까지 합치면 아마 이번 주에 좀 더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그런 부양책이 화끈하게 좀 안 나와주면서 홍콩 항생 지수는 저 합치면 원래 한 30% 올랐다가 지금 한 6% 이상 빠지면서 조정. 이게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닌데 지수가 이렇게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상당히 유사했던 거는 저는 중국 정부랑 테슬라의 머스크였다. 상당히 네. 둘이 비슷했다. 어떤 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향점 목적지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갈지 가는 무슨 로드맵 디테일이 없었다. 예, 발표를 제대로 안 해준 그런 측면에서는 머스크랑 중국 정부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머스크가 하고 있어요. 사이버캡을 2027년까지는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히스토리를 쭉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매년 이 로봇 택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19년도에 했을 때는 내년에 될 거야. 네. 20년도에 내년에 될 거야. 매년 내년에 될 거야 얘기하다가 이번에 확실히 뭐 바뀌었습니다. 내후년에 될 거야. 예, 2027년부터 내년 하다가 내후년으로. 예, 이번에 유일하게 바뀐 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왜 사실은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 그러니까 그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말할까 냉담했나? 네. 네. 사실은 지난 5년간 매년 내년 했던 것이 이번에도 또 사실은 좀 나타난 것이. 근데 이번에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낙관적이었다라고 인정했잖아요. 매번 그랬습니다.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 10년 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원래 사실은 이제 규제 당국하고 어떻게 이걸 풀 건지 그다음에 이걸 매년 얼만큼 생산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네.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약간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 이벤트를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의 눈높이랑 머스크가 보여주고 싶은 이것이 이제 시각차가 좀 났던 것들이 금요일 날 장을 좀 많이 빠지게 했던 거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부터 걱정되는 게 7번 차트를 그냥 열어봐 주시면 네네. 그냥 이게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가랑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가 거의 그냥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예, 7번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선이 테슬라 주가인데 보시면은 올해 거의 8월 이후로 보시면 7월부터 8월 이후로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테슬라 상승이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상승에 큰 도움을 준 건 맞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에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그 테슬라 주가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막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로보택시 공개되자 시장은 환호라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시장이 안 열린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날 장이 열리니까 주가는 아주 혹독하게 심판을 했고 그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 환호한 사람들은 그날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구경 온 머스크 빠들이 아주 환호했죠. 원래 사실 제대로 열리면 대낮에 네. 실제 도로에서 사실 저 행사를 좀 길 막고라도 했었으면 예. 블락을 막고 이게 왜냐면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처럼 사실 찍은 근데 거잖아요. 이게 아직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LA 정도 되면은 아. 정부 당국 얘기해서 우리나라 영화 네. 찍을 때 한번 막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또 이제 주가 하락의 실망으로 좀 같이 연결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관련한 멘트가 조금 제가 귀에 들어오는데 결국 토요일 날 중국 재정부장, 우리로 치면 재무부 장관급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거로는 3번째에 해당하는데 특히 2번째 재정정책
발표가 중국 그 발개위라고 하죠. 발전개혁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게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홍콩하고 본토하고 막 이렇게 급락이 왔고 네. 그래서 준비한 게 3차였는데 네. 거기도 별로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 주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홍콩에 우리를 따지면은 소위 소위 인버스 예. 예. 인버스 ETF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중국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제 이게 그 변동성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아하. 하지 구조적으로 쫙 들어오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좀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좀 시험하는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근데 상당히 좀 다 이게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매도로 대응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월 안에 그 중국의 그런 상무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좀 디테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좀 상당히 변동성이 이제 중국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빚은 있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쓰고 이 와중에 뭘 또 해보려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중국 형편이. 그런데 지금 혹시나 중국이 조금 이렇게 중국 증시 쪽에서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조금 반사이익은 기대할 수 힘들까요?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돈들 글로벌 자금이 아니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네. 돈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건 이제 환율하고 좀 영향이 좀 있어야 될 것 환율하고.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다니까 지지난주 자금 흐름이죠. 보시면 중국 주식은 역대급으로 지난 10여 년간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있었었고요.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는 역대급으로 사실은 자금 유출이 일본에서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번 차트에서 보여지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되면 이것이 또 이제 상당히 좀 다시 되돌림 현상. 지금 보시면 중국 주식의 펀드의 이제 주간 유입 파란색 선은 이제 주간 차트고 지금 짙은 실선은 지금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도 들어갔네요. 예, 지난 10년간 역대급으로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갔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어디서 좀 많이 빠졌냐 보면 일본에서 실제로 좀 많이 호호. 빠진 걸로 예.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이것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역전될 확률이 좀 충분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은 지금 4%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 전반적으로 수익률 상황이 어땠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인하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될 거라고 우리 다들 생각을 네.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한 주간 그다음에 한 달간 모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이 한 달간 한 11% 올랐고 예. 한 주간도 한 2% 이상 올랐고요. 전반적으로는 모든 국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뭐 스위스 일부는 워낙 낮으니까 변동성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들 올랐고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지난 1년 동안 짧게는 한 3개월 동안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는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빠졌다가 네. 이제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금리는 이거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끌어내렸냐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선반영하던 거를 되돌리면서 국채 금리는 좀 많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돼서 달러도 네. 미국 달러는 강세, 예.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약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달러 지수는 한 2% 한 1개월 동안 2% 이상 올랐고요. 지금 제가 점선을 꺼놨잖아요. 지금 왼쪽 통화 강세인 나라는 남아공, 호주, 중국.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하면은 호주가 제일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원자재 네. 수입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쪽만 강세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달러 대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원래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이제 신흥국에 쭉 뿌려져야 되는데 네. 일부는 그래서 중국에도 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달러 강세, 강달러, 나머지 나라 통화 약세로 가다 보니까 쉽게 자금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보면은 시장과 관련한 뭐 사후적인 해석이라도 딱 듣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아 맞아 싶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들 원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대표님. 아니 미국이 연준이 그렇게 벼르다가 금리를 인하에 나서면서 그것도 25bp가 아닌 50bp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장 금리인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 시세가 더 올라 버렸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과는 또 반대되는 그러게요. 거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행성 미리 다 반영해 버리는 그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CPI하고 PPI까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미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 걸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11월 달 그 FOMC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바로 그 주 후반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선거고 6일, 예. 7일 이틀이죠. 예, 네, 바로 이제 네. 그 다음에 FOMC 열리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스킵, 건너뛰기 가능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동결. 그렇죠. 예. 그냥 유지. 이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반영해서 지금 보면 2년물 금리나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요 차트 하나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 번 떨어졌는데 지금 짙은 파란색 선 11번 차트입니다.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유지 확률이 원래는 거의 완전히 없었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하는데 B컷이냐 스몰컷이냐 갖고 저희 그게 문제였는데. 예, 그걸 논의하고 있다가 최근에 발표됐던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이제 확실히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번 떨어졌지만 쉽사리 낮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11월은 스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높진 않습니다. 한 20% 전후인데 어쨌거나 지금 거의 제로 확률에서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확실히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시장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또 좋게 해석하자고 들자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골디락스 국면을 갖다가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급하게 막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포지션을 포지션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연준이 금리 나면 다 따라서 금리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업종도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놓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틀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느니 그래서 지금 또 하는 지금 연준도 11월, 12월 두 번의 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갔잖아요. 두 번 예. 금통이 두 번 앞두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잘못하면 못 내릴 수도 있겠다. 이번이 잘 적기에 잘 잡고 한번 금리를 내린 거고 우리 하는도 네, 한은은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게 한미 국채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차 역전이 다시 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짙은 검정색이 위로 올라가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거고 지금 네네. 미국이 더 높잖아요. 우리가 예. 낮고. 그래서 좀 좁혀지는 거고 내려오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 차는 지금 축반전을 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거꾸로 읽어야 되네.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거의 100bp. 예. 이게 한때는 120bp까지 갔었는데 예. 이것이 거의 60bp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한 거의 100bp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히 $1 환율이 보시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세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금리차 역전이 심해지면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환율이 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약하지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가 강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역전이 좀 더 다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는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저 역전이 좀 좁혀지는 것이 지금 기대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두 번 동안 FOM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시장 금리의 이런 역전 규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두 번의
우리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움직이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나라별로도 지금 수익률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업종별로 미국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가요?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미 지금 한 주당 한 134달러 정도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많이 또 떨어졌고요. 예, 지난 한 주에 정말로 이게 개별 종목들이 거의 지수를 다 움직인 예. 건데 엔비디아가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한 7% 이상 올라가면서 오래간만에 지금 미국의 이제 IT 업종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금융, 건강관리인데 금융은 우리가 잘 아시 JP모건이 호실적 내면서 이제 다 같이 끌어올렸는데 산업재가 뜬금없이 저기 2등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산업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버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우버가 급등하면서 올랐고요. 네. 반면에 맨 우측에 보면 경기소비재가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 저 안에 다 끌어내린 게 테슬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이 완전히 한 종목은 거의 10% 빠지고 한 주간 네. 한 종목 우버는 10% 이상 오르고 양쪽이 이렇게 끌고 올리다 보니까 산업재는 2등을 하고 경기소비재는 꼴찌에서 2등을 하는 결국은 이유가 우버와 테슬라의 그러한 역방향 움직임이 이제 저렇게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뭐 우리 이때 얘기했지만 해리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한테 많이 따라잡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틸리티 안에는 소위 그러니까 전기화 또 내지는 신재생 태양광, 같은 네, 거. 신재생 이런 네. 것들이 최근에 많이 부진해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뭐 이런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통신서비스는 구글이나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결국은 개별 종목들의 독특한 이슈들이 매크로하고는 조금 별개적으로 움직인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6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70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 0.6%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9,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1만 7천 원이죠. 현대차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원이고요. 기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500원.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9만 8,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만 7,900원. KB금융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만 2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또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급락에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행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6천 원이죠. 이 가운데 알테오젠 0.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38만 7,500원이고요. HLB 가남신약 승인 일정이 좀 늦춰지게 되면서 지난주 좀 급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만 1,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4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6,4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8,900원. 그리고 휴젤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1,500원이고 리노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 2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사실 국내 증시 앞서 우리 또 장윤희 캐스터가 우리 국내 증시 아킬레스건이 외국인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그만 좀 팔아야 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쓸 것 같은데 봐야겠네요. 네. 예. 특히나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장주, 뭐 국민주라 할 만한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이제 실망감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차원에서의 뭔가 좀 투자자들을 갖다가 안심시킬 만한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액션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반성문밖에 없었고 실적 발표 후에 예. 그리고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정책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특히 뭐 기대할 게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2,600이 언제적 2,600인데 우리 확인해 보니까 2,600포인트라고 하는 코스피 이걸 갖다 제일 처음 한번 찍었던 게 네. 2018년 1월인데 찍자마자 그 다음부터 쭉 미끄러지고 코로나 국면까지 가서 1,439까지 밀렸다가 그 이후에 우리 얼마나 2,600이라는 저 레벨을 자주 봤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2,600 위에서 한번 마감하고 이번 주 2,640도 한번 트라이 해보라는 측면에서 어제 기어이 뭐 찾아서 그냥 이 빨간 샷을 찾아서 밤새 세탁하고 새벽에 다리고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노력하셨네요. 예, 좀 썼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소장님의 그런 노고를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예. 아니 근데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은 보면 이 시간대 보면은 미국 지수 선물은 늘 그 보합이거든요. 네. 보합도 그냥 약보합. 네. 근데 장만 열리면은 또 가요. 네. 미국 장에 대해서는 진짜 의심하면 바본가 봅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 미국장에 대해서 계속 원래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그때가 사실은 이제 조심할 때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차트를 그러니까 이게 IT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또 사실은 기술주. MB 다시 가는 거 예.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게 확실히 사랑도 변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동학개미처럼 예. 미국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장을 좀 많이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미국 반도체 ETF 대표적인 반도체 ETF가 아이쉐어스 반도체 ETF인데 SOXX라는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는 올라가지만 개인 순매수는 보시면 이제 옅은 보라색이잖아요. 예.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급락했을 때 한번 쫙 샀다가 지금 쭉 지속적으로 이제 팔아 내려오는 거를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이제 이번에 빠졌다고 다 사서 그걸 꾹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개인은 우리나라 개인 아니고 아니, 미국의 미국 미국에서의 개인 투자자로 분류되는 네네 투자자들. 미국 리테일 네네네. 투자자들 그런 쪽이 지금 쭉 다 밀리는 걸 확인해 보신다는 거면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전략은 확실히 이제 좀 건너간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입니다. 엔비디아. 이제 당연히 대장주니까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이익 실현하는 개인 순매수 이제 지금 순매도로 지금 나오는 주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하,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확실하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놓고 봐서는 그 미국의 그러한 그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숨고르기 혁명, 그다음에 기존에 가던 주마가편 쪽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이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적어도 이제 IT 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도 나온 그 물가지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CP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저는 이제 CPI 뭐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는다,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PPI도 뭐 전월비 보합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근원 PPI 보면은 약간 또 우려스럽거든요. 맞습니다. 둘 다 예. 이게 근원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서 예.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무시할 정도이긴 했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좀 뭔가 이렇게 좀 뒤가 좀 찜찜해요. 좀 뭔가 예. 좀 찜찜한 결론적으로는 FOMC에서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매파들을 자극할 만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왔다. 지금 차트에 보시지만 지금 그 근원 CPI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뭐 3.2 예상인데 3.3, 그다음에 전월 대비도 0.2 예상인데 0.3 좀 더 높았고요.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근원 PPI도 2.7 예상인데 2.8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근원 쪽이 좀 전반적으로 다 높이 올라갔다는 것이 사실은 연준의 매파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우린 PC를 본다고 연준이 얘기하는데 예. PC에 앞서서 우리 CPI에서 볼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슈퍼코어 예. 서비스 CPI, 결국 초근원 서비스 물가를 많이 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소위 차트가 뽀뜨건데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에 주거비까지 주거비까지. 요 세 개를 다 뺀 서비스 물가가 어땠느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 10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매파들을 가장 자극할 만한 차트라 보셔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미국의 초근원 서비스 물가 전년 동월비입니다. 작년 10월에 3.9% 빠졌다가 지금 이게 다시 우상향하면서 이번에 4.3까지 다시 4%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방향성 자체는 다시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걸 전월 동비, 그러니까 전달 대비로 놓고 봐도 지금 0.4까지 올랐습니다. 올 예. 6월 달이 마이너스로 가서 야 이제 드디어 다 잡혔다 생각했는데 그 위로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0.4면 이걸 그 연환산하면은 거의 4.8, 와 이제 5.2네요. 저 정도면 5.2가 네,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초근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갔던 것 자체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11월 달 스킵 가능성. 이게 금리 인하 못할 가능성.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9월에 너무 세게 내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연내에 두 번, 그러니까 스몰 컷 두 번을 생각하던 것이 점점 한 번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10월달 그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미시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대선 앞두고 예. 이게 또 공화당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낮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심리 지표들은 어찌 보면 조금은 뭐랄까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썩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뭐 뉴욕 증시에서는 CPI, PPI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테슬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증시 자체는 이미 또 선반영됐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2,602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7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0.5% 상승합니다. 이거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59,6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1.4% 상승합니다. 18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 떨어집니다. 4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으로 125,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6% 강세입니다. 252,500원. 지금 인도 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아도 0.7% 상승 중입니다. 10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6% 올라갑니다. 19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4% 떨어지네요. 48,000 보합이네요. 48,350원. KB금융이 3%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 이상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KB금융이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94,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입니다. 3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17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2% 넘게 떨어집니다. 8만 4,700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쪽 섹터에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강보합으로 38만 6천 원이고요. HLB가 2.4% 떨어집니다. 가남신약, 미국 FDA 그 본심사가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클래스 2를 받으면서 이제 6개월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주가는 하방 압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2% 약세로 7만 8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7% 하락합니다. 12만 2,700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제약은 약보합으로 6만 7,700원이고 엔캠이 2% 떨어집니다. 20만 500원이고요. 클래시스 0.68% 상승 중이죠. 5만 9천 원. 삼천당제약 약보합으로 14만 6,100원이고요. 휴젤 0.9% 올라갑니다. 2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0.6% 상승 중이죠. 지금 19만 9,500원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는 글쎄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아니면은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필옵틱스가 4.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C도 5% 올라갑니다. 16만 9천 원. 그리고 JNTC가 7% 강세 2만 4,900원. YC캠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9,060원이네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그 밖에는 글쎄요. 예스24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지금 이제 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스24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한가 8,290원이고요. 그 밖에 출판 관련주 내에서는 한세 예스24홀딩스도 25%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모멘텀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AP 위성이 4.8%, 5% 강세입니다. 11,250원이고요. 세트레가이가 4%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37,900원. 그 밖에 이수페타시스가 3.8%, 37,700원. AP 위성 보셨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4% 상승 중이고요. 세트레가이 그리고 인텔리언테크가 4%에서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7% 소폭 올라가고요. 오늘 반도체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사입니다. 외국인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01억 원 순매수고 기관 6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가 22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9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억 원, 2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삽니다. 지금 1,907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이제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은 2원 50전 상승한 1,35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여전히 달러는 강세네요. 예, 달러 강세네요. 네. NDF 시세가 1,347원 40전. 요즘 스왑 포인트가 1개월짜리가 마이너스 2원 35전. 그 얘기는 이제 1개월 후가 지금 환율보다 2원 35전 낮게 거래된다는 얘기인데 NDF 시세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주면은 오늘 시세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지금 53원 30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송 대표님도 언급하셨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첫 번째 이 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위안화가 너무 막 강세로 가니까 또 수출이 걱정이 됐는지 또 이렇게 민은행이 고시하는 위안화 환율이 살짝 또 위쪽으로 그거 하는 경향이 있더니만 어쨌거나 달러의 환율 149.30 위안화도 다시 약세하니까 우리가 또 못 가는 양상이고 재밌는 거는 우리 10년 국채 선물이 밀리네요. 지난 금요일 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총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는 조금 한 4bp 내리나 싶었는데 네. 10년물. 예. 이게 그냥
보합 내지는 오히려 더 오르는 쪽을 하고 오늘도 10년물 장기 금리는 국채 선물 자체가 이렇게 약간 약보합이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장 금리는 잘 안 내리는 뭐 그런 양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밤잠 설치면서 와이셔츠 잘 빨았네요. 예. 그나저나 그 에너지가 오후 종가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던 저 금융주 보다시피 네. 조금 뜬금없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JP 모건이나 웰스파고가 튀어 오른 게 실적도 조금 의외였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미국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의미 있게 봤던 거는 네. 그러니까 다이먼 회장이 상당히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도 했는데 다이먼 회장이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실적이 좀 뭐랄까 내년에는 우리 안 좋은데 너희들 왜 자꾸 좋다고 그래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수 있다 보는 게 다이먼 회장은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실적을 보면 이게 IB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IB 쪽이었어? 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롤오버를 미리 땡겨갖고 채권을 찍는 기업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특히 투자은행들은 그런 측면에서 수입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 부서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늘고. 결국은 이것이 내년까지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실적 시즌 이후로 미국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좀 또 주목하는 거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게 3주 남았나요? 예, 그렇죠. 11월 5일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해 2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 딱 서로 만났는데 네. 이게 붉은색 선이 트럼프 수혜주군,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소위 해리스 수혜주군, 이제 예. 민주당 수혜주입니다. 근데 중간 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급등락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연초 이후에 지금 딱 가운데 지금 서로 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마치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금 초박빙 상황을 주시장이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11월 그 대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라. 지금 너무 특정 분야, 해리스 되면 이 분야 될 거고 트럼프 되면 이 분야 될 거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배팅을 했다가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올해 1년 사이에 저거를 누가 미리 예측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11월 초까지의 그러한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자분들이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송 대표님, 지금 SK 하이닉스 3%대 초반, 삼성전자도 1.7% 금방, 현대차 1.2% 지금 상승폭입니다. 기아도 뭐 한 0.5%.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개장 초긴 합니다만 코스피에서는 현선물 순매수예요. 조금 이렇게 기대해도 될 만한 주초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특히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의 미워하게 됐지 않습니까? 미워하게. 그렇지, 네. 그 수준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하신 대로 그 저거까지 그 뭐 방송문까지 실적에 대한 방송문까지 발표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금만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에 팔잖아요. 사실. 예. 네. 이제 앞으로 더 먹을 게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더 탄력이 좋긴 하지만 거꾸로 지금 연말로 가면 지금 삼성전자한테 부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모바일 쪽 소위 이제 스마트폰 네. 분야 쪽에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렇게 지금 부진을 한데 오히려 연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재고 축소 예. 흐름이 이제 마무리 일단락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회사들은 또 내년 초 되면 다시 이제 재고 축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되면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디램 중에서는 기회가 분명 좀 다시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베스트는 거기에 엔비디아 퀄을 통과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지금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으면 더 세 밀기는 좀 어려운 국민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를 보고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는 지금 오히려 너무들 실망해서 네. 삼성전자에 손이 안 나가는데 예.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중에 저보고 하나를 지금 사라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아하. 삼성전자에 배팅을 좀 더 하겠다. 개인적으로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 배팅을 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다운사이드는 좀 막혀 있고 예. 업사이드는 하나 둘씩 제가 이거 말씀드린 모바일 디램 재고 축적 다시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가봐야 아는 일이 네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안 될 거라고 지금 주가는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그 업사이드에 대한 그러한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라서 네. 그렇게 말씀. 그리고 대표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최근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뉴스가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그 유명한 분이 워렌 버핏. 예. 우리 워렌 버핏 옹이 네.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 네네. 뭐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는 많이 팔았다 거의 지분을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분은 진짜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근데 세계적 글로벌리 따졌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25년 내 가장 낮다. 네. 이 얘기는 그만큼 위험자산 투자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워렌 버핏 옹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아. 근데 앞으로 잘못할 거냐는 이제 서로의 그런 뷰가 누가 맞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과거의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거꾸로 말하면 지금 투자자들 심리는 뭐 좋은 뉴스만 주면 내가 언제든 내가 이거 끝까지 들고 갈 거야라는 이제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그 현금 보유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역대급으로 지금 주식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금 규모가 낮아서 지금 25년 만에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헐어서 지금 어딘가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주식 네. 채권에 특히 주식에 채권에 네.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사주면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은 거꾸로 말하면 되게 좀 줄었다. 줄어있는. 많이 줄어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찌 보면 좀 취약한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근데 뭐 여기에 70%가 미국이니까 예. 그럼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 개인들의 지금 비주식 자산 아까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으로 좀 낮아져 있잖아요. 이게 1970년대 뭐 1950년대 이후에 장기 차트니까 그 파란색 선이 저렇게 낮아 있다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비보유, 가계 보유, 비주식 금융자산 그냥 현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낮아 있고 대부분 다 주식 채권 이런 데 투자, 특히 주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48% 이렇게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두면 시차를 두면 이게 소위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면 이후 10년 성과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결론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나 대로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꽉꽉 주식을 채우고 있으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부터 향후 10년 선행 주가 수익률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있고 워렌 버핏 옹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는 이유도 저기에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 10년, 20년을 놓고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놓고 보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임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맥시멈으로 갖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런 있습니다. 상황 하에서 글로벌 판때기와 유동성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양털을 한번 싹 깎아 오랜만에 아니면 결국 이번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돈 찍어낼까? 그래서 또 맞고 갈까? 어느 쪽을 택할지 궁금하네요. 후자이면 그럭저럭 또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맞습니다. 버틸 수 있겠는데 전자를 택하면은 또 살짝 또 피곤해지겠네요. 근데 후자를 택하는 그 앞에 이벤트가 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참 궁금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